자, 오늘 제목은 마부작침입니다. 마자는 갈마자입니다. 갈다. 갈다. 부는 도끼 부자입니다. 큰 도끼를 부라고 그래요. 작침, 만들다. 침은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모든 애터미 사업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성공하고 싶은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뭘 만든다고요? 바늘.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들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자, 이게 이태백의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태백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선. 그러니까 신선산자, 아주 시의 산신령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태백의 시는 지금 한 1100여 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태백이 어려서 산에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서 스승한테 말도 안 하고 짐 싸 짊어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다가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어.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 왜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놈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태백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도끼를 갈아서 언제 바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쉬지 않고 갈면 언젠가는 바늘이 된다. 거기서 이태백이가 깜짝 놀랍니다. 맞다, 도끼가 바늘이 되도록 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바로 시선이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마부작침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말들도 많이 있어요. 수적천석이라는 것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태백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이태백이 어떤 시를 써놨는가, 무려 1100여 수가 있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를 하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중문다. 저 시를 가만히 들으시고 무슨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왜 산에 사느냐고 묻길래,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왜 다단계를 하느냐고 묻길래,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아주 이태백이 다단계가 생겨날 걸 알았던가 봐.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 아니했지. 마찬가지야. 왜 다단계를 하냐 그러면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 아니했지. 복사꽃잎 아득히 물에 떠가는 곳, 여기는 별천지라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여기 왼쪽에 보면은 한자가 있어요. 별유천지 비인간. 이건 아주 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기는 별천지라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가만히 구경하지 마시고 노트에 적어놨다가 별유천지 비인간 그러면 저녁에 가서 그 말 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 이거 무슨 말을 중얼중얼 그래? 마부작침과 에너지 보조로 법칙. 자연 법칙 중에서 가장 불변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조로 법칙입니다. 어떤 시스템 내에서, 자기 평생이라면 자기 평생이 하는 시스템이죠.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쓸데없이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대로 있다. 즉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지만은 에너지는 불변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무언가 하면서 투입한 에너지는 어떤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된다. 노력을 이길 천재는 없다. 마찬가지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자기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자, 다음 마부작침과 일만시간의 법칙. 일만시간의 법칙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거예요. 독일에 유명한 음악학교가 있는데, 음악학교. 그럼 그 독일의 유명한 음악학교라면 어려서 음악 천재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1만 시간 연습을 한 학생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8,000시간 연습한 학생은 그저 들을 만한 음악가가 되고 4,000시간 연습한 학생은 중고등학교 교사 정도로 끝나더라 한 연구예요 이게. 그러면 들어올 때는 똑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1만 시간 이상 몰입하지 않고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자, 요분 의사 봤어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요 영감이에요 이거. 코널 할랜드 샌더스라는 영감이요. 이분은 젊어서 계속 성공했다 실패했다 불나서 없어졌다 완전히 60세가 돼가는 거지가 돼버려. 이제 거지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가는 폭삭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요. 이제 거지가 되니까 국가연금으로 살아. 이 당시 국가연금이 미국의 국가연금이 15불이었어요 15불. 지금 우리 돈 한 15,000원 18,000원 정도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글을 써놓은 거 보면은 나는 회전 의자나 돌리면서 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뭔가 이루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먹은 나이가 65세야 65세. 근데 돈이 15불밖에 15달러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해? 근데 번쩍 하며 생각난 게 있었어. 어머니가 튀겨줬던 닭튀김 그게 엄청나게 맛있어. 내가 닭튀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닭튀김 요리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가게를 낼 돈이 없잖아요. 어디다가 가게를 내? 15달러밖에 없는 영감탱이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기 위해서 무려 3년을 전 미국을 헤맵니다. 그래서 들린 가게가 1,008개 1,009번째 만에 성공을 해. 1,009번째 가게가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당이 경쟁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 안 되기 시작하니까 닭튀김 요리?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매출이 3배로 뛰어버려. 그래 너도 나도 이걸 받아들여서 KFC가 전 미국을 휩쓸게 됩니다. 이게 마부작침이에요. 이게 1,008번까지 가고 말아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이 영감은 이 사진이 안 걸려 가게. 그렇죠? 자 다음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란 말 들어봤죠?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지점이에요. 경천 동자일 일이 아주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이걸 티핑 포인트라 그래.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투입한 에너지는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이걸 물리학에서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말콤 그레디엘이라는 작가가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말콤 그레디엘 티핑 포인트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어때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여기까지 올라가고 말아버리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 지가 굴러가. 지가 굴러가. 지가 이렇게 굴러가. 여기를 티핑 포인트라고 또는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리 현상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티핑 포인트예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는요 하루에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씩 일어나. 5천만 원 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5천만 원은 커녕 500원도 안 벌려. 여기 와서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해. 이 티핑 포인트. 이게 오토 세일즈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날마다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인간. 이걸 여기까지 이거 보고 와야 돼.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되면은 도통을 시작해. 뭐 그러려니? 그러고 그러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급하게 배가로 올라가는데 계속 끝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휘어져서 가요. 여기까지 참는 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 자, 26. 빈곤이라는 라비린토스, 그 미로에서 탈출하려면요, 터덜터덜 걸어가지고는 탈출 못해요. 탈출 못합니다. 튀어 올라야 돼요. 그 미로, 그 어디 공원에 가면 미로 있죠? 그 간단하게 해놓은 미로도 출구를 못 찾습니다. 거의 못 찾아요. 그런데 복잡한 미로, 빈곤처럼 복잡한 미로가 없어요. 그 미로의 탈출은 터덜터덜 걸어가지고는 탈출 안 됩니다. 못해요. 터덜터덜 걷는 게 뭐예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도 아니면 뭐로 사업을 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 뭐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달려오던 물리 현상하고는 전혀 달라.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땅에서 뜨려면은, 이륙을 하려면은 시속 300km로 달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300km. 만약에 이게 200km로 달린다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못 떠요. 못 뜹니다. 아무리 400km로 달려도 거리가 1km밖에 안 된다면 못 떠요. 못 떠. 그러니까 반드시 속력과 거리가 필요해. 속도와 거리가 맞아야 이게 뜨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게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터덜 산천 구경하면서 가면은 못 뜬다 그 말이에요. 안 떠요. 뜰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따라서 프로는 헛눈 팔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많은 현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당, 조폭보다 더 무서운 악당이 누구냐? 빈곤이에요, 빈곤. 빈곤은요,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놀지도 못하게, 자동차도 못하게, 여행도 못 가게, 병원에도 못 가게. 그 빈곤이라는 놈이 그래, 빈곤이라는 놈이. 조폭은 내가 병원에 가는 거 안 말려. 빈곤은 못 가게 해. 못 가게 해. 다시 말하면 가장 악랄한 악당이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는 터덜터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날아야 돼요. 날아야 된다고. 날아오르면 밑에 미로가 보여. 그때 보여. 아, 저 미로를 내가 어떻게 탈출하고? 탈출 못합니다. 탈출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기회의 신. 기회의 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다는 말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뜻이죠. 시간. 카이로스. 이 순간이에요. 순간 포착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 쇼트트랙,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보셨죠? 쇼트트랙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뭘 잘해요? 바깥으로 슬슬 달리다가 안으로 치가라는 속도가 100분의 1초도 안 돼. 언제 그거 끼어들었는지 몰라.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 순간적인 기회 포착 능력이에요. 이걸 포착 못하면 금메달 우승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순간적으로 언제 뛰어들 것인가, 그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포착 능력이 카이로스고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기회냐 아니냐는 이 정보가, 애터미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누가 판단해? 이거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회가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잡아야 돼요. 잡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정말 밤낮없이 뛰지 않으면 테이크오프를 못해요. 못합니다. 왜? 하는 둥 마는 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에테미사부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알든 모르든 초기에 이게 300km로 3km를 달려가지 않으면 못 뜬다니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결론을 보고요. 결론. 성공의 공통 분모. 자, 엘버트 그레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금융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루덴셜이라고 아시죠? 프루덴셜 생명, 우리나라 들어와 있죠? 그 회사에 생명보험 판매를 하면서 그 판매원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죠. 영업사원들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리고 그 어떤 이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이 엘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프루덴셜 그룹의 그 많은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판매사들을 보고 이상한 현상을 느낀 거예요. 이분이 모두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의 현자들,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 자서전과 그 사람을 평한 글을 전부 읽었어. 거기서 아차 하고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공의 공통 분모야.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 공통 분모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보험 세일즈를 했건, 학자가 됐건, 의사가 됐건, 애터미 사업자가 됐건, 성공한 사람은 이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한 분야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군인이 됐건, 경찰이 됐건, 학자가 됐건, 법률가가 됐건,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건 간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이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실패한 사람은 이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국 보험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기개발 서적, 예를 들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있을까? 거기도 이 사람이 인용돼 있어요. 이분의 연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럼 뭘 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습관을 들어왔다. 물론 그들도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다. 다만 하기 싫은 마음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이 더 많아. 센터에 출근하기도 싫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여기 나오라고 또 싫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말로 통박을 재기 시작해. 이게 나가는 게 이익인가 안 나가는 게 이익인가? 통박을 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빗나가기 시작해. 통박 재지 마세요. 그 통박 재도 별게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First things first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냐 아니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과 관련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라죠. 관련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 이벤트, 그 일을 내가 내 미래 성공과 어떻게 관련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내 미래 성공과는 관계가 없다. 그건 무슨 죄에 해당해요? 무슨 죄? 시간 낭비죄. 시간 낭비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죄를 시간 낭비죄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 당신들에게 모두 24시간을 줬는데 너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내 애터미 사업의 성공과 관련해서 처리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내가 이 사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